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의 유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감사관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감사관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평택시 감사관 이순덕.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우리시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숙 감사팀장입니다. 현경 재정감사팀장입니다. 백광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임영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장은 인사발령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고 2쪽 위원회 현황으로는 공직자윤리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평택시 감사 규칙에 따라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감사 구현입니다. 올해 종합감사 대상 11개 기관 중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19건, 재정상 3억 3천만 원의 처분을 하였으며 특정 감사를 10회 실시하여 행정상 75건, 재정상 4,100만 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명예감사관 참여 감사활동 및 사업부서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의 공개와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 등 감사 시책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공정한 감사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로 4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건설 사업장 관리실대 특정 감사로 3,8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행정 오류 및 비리 발생을 사전 예방하였고 아울러 실무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및 반복 지적 사례 예방을 위한 감사 사례집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시민께 신뢰받는 청년 문화 확립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해 충돌 방지 제도에 대한 내부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전 직원 서약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서별 직급별 맞춤형 교육 및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렴 시책 추진으로 청렴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행위자 등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였으며 공직기관 감찰 등 부패 발생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적극 공감 행정으로 시민 고충 해결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고충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및 해결 노력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소극 행정에 대하여는 부서장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고충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시민 만족도 향상 및 국민 권익위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관련하여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부패인식 지수 CPI가 2021년도 100점 만점에 62점으로 180개 대상국 중에 32위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몇 위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2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직도 많이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 도내에 저희 평택시의 청렴도 순위나 점수는 좀 어떤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는 좀 순위는 없고요. 그냥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그 등급별로 이렇게 좀 책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등급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등급은 없는 상태인가요? 지금 저희하고 같이 평가받는 시가 이제 75개시거든요. 그 중에서 1등급이 없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시 최근 3년간 징계 현황과 검찰 처분 결과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3년간 징계 현황을 보면 총 20건 중에서 부패에 초점을 맞춘 직권남용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은 각 한 건 정도밖에 안 되고요. 20건 중에 12건인 60%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내용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품위 유지는 좀 대부분이 이제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좀 절도 그런 면에서 좀 발생을 했고요. 대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네, 뭐 음주운전이나 네. 강제추행,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예. 예. 직렬로 보면 또 행정직이 5명, 시설직이 5명,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이 4명 해서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인원수에 대비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거는 좀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킬 때 이제 임기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직 직원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그 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좀 시키고 있는데요. 그 뭐 행정이든 시설직이든 임기제든 그 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렇게 탁구려지게 좀 검토한 결과는 없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통보 사항을 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 상당수가 되고 다른 비위 내용도 소소하게 있지만 이런 위반 내용에 대해서 전체 직원에 대한 윤리 교육이나 이제 비위 직원에 대한 별도의 어떤 교육이 따로 있습니까? 일단 비직원에 대해서는 좀 행정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경징계든 훈계든 처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좀 그 직원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초점을 좀 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전문가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교육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 교육은 진행하고 사례집 발간해서 그때 하신다는 게 그런 거죠? 아니 그거는 이제 감사 사례집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저 강사들을 초빙하면은 그분들이 그 평소에 그 당해년대 많이 일어났던 사건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 의식 향상을 통해서 좀 신뢰받는 평택시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2023년도 권익위 종합 청렴도 최우수 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 네, 좋은 성과 있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관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애로를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시는지 잘 느끼고 있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과 반복되는 답변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관의 독립성이 지켜지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국민들께서 이제 감사원장께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말씀을 나누는 질의답변 과정에 이제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발언들을 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원법에 의하면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지만 그 업무는 독립성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감사 규칙을 좀 찾아보니까 평택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평택시 감사 규칙 자체가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규칙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자체의 감사가 이제 독립성을 갖기에는 조금 소원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자체의 장이 실시하는 감사 자체를 지자체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가장 정책 결정의 가장 윗단에 있는 지자체장에 대한 감사 또한 그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관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한이 시장님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장님의 그 작은 어려움들을 이제 좀 걷어내므로 해서 시정 자체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장님의 업무도 꼼꼼하게 잘 지켜봐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함에 있어서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관련돼서 법령을 좀 찾아보니까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 감사원에서 만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지자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여기 있습니다. 제8조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제5조 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평택시에는 준용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도 개방형 직위로 임명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저도 개방형 직위로 응모해서 임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기구의 장이 독립성을 갖기 위한 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방형 직위로 임용을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지자체장이나 지금 부시장님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의 그 업무 관할에서는 조금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듭니다. 그래서 좀 여쭙는 것이 그 정기 감사나 이런 예정되어 있는 감사 이외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어떤 명령에 의해서 이제 감사를 실시하는 건들이 있으며 몇 건이나 있는지 예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 이제 건수로는 제가 카운트해보질 않아서 잘 네. 이제 뭐라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저희가 보통은 이제 저기 감사라기보다는 이제 조사로 해서 건건이 이제 해당 건이 발생했을 때 하고 있고요. 감사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그 도시개발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다수의 민원인이 있을 경우에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들으시기 좀 불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방직 직위로 이제 들어오시긴 했지만 그 임기제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제 감사관의 역할을 하는 이제 지자체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지방자치의 감사관이나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퇴직 공무원 분들 중에 이제 감사를 담당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 다시 감사관을 맡아 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용이 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일반직에서 감사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그 향후에 이제 그 승진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조직 안에서의 화합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하고 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러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이 보시기에 개방형이라고 하지만 이제 일반직에서 이제 수행해 주시는 것과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제 현재까지 개방형 직위를 내부 이제 외부 공모지만 이제 내부 직원을 이제 임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타시군의 일부에 이제 저희도 확인한 바로는 일부에서 외부인을 이제 감사관으로 임기제나 이렇게 임용한 경우가 있어서 장단점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외부에서 볼 때는 내부 직원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조금 저하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으시지만 또 임기제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기간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업무 파악 면에서 시간이 좀 짧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내부에서도 충분히 부시장님 직속으로도 충분히 이제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갖고의 노력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음 질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평택시 감사 규칙에 보면 제3조 적용 범위에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평택시의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면동, 시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시비를 보조한 단체 및 기관, 보조사업만 해당한다라고 돼 있어 2018년에 시비를 보조한 단체 및 기관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평택시에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육청소년과를 행정감사를 하는 도중에 교육경비가 175억이 교육청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이제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각 학교에 지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교육경비 175억, 그 중에 이제 혁신교육지구와 관련돼서 73억이 포함돼서 이제 175억이 교육경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시비를 보조한 단체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관련된 조례를 좀 찾아보니까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 있어서 이제 우리 그 시청 공무원이 집행부가 각각 학교의 필요한 상황에선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게, 이게 검사라는 것이 이제 그 감사원법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준용되고 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이제 그 보조금, 그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하는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평택시 감사 규칙에도 시비를 보조한 단체 및 기관에 대해서 2018년도에 그 항목을 신설해서 보조 사업과 관련돼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를 진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선 이제 그 관련 조례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검사를 먼저 하는 게 우선 돼야 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이 말씀을 드리는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평택 장학재단 있지 않습니까? 9억의 출연금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고 있는데 교육청 소속입니다. 소속이 평택시 소속이 아니고 주무부처가 교육청, 평택교육지원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 출자 출연 법인이라서 장학재단은 저희가 3년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연 기금이긴 한데요. 그 주무부처가 교육청, 확인해 주시고요. 교육청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출연하는 그 곳에 대해서 교육청 소속이지만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 감사의 내용을 여기서 찾아보면 우리가 보조해준 그 금액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넘어서 행정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로 보면 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는 장학재단도 우리가 출연 기금을 준다는 것으로, 이제 항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적용 범위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한 바, 교육청을 감사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보조금으로 우리가 지급한, 우리 시비가 들어간 학교에 대해서는 뭐 필요에 의하면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좀 네.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추가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평택 장학재단 장학재단은요, 그 출자 출연 기관으로 저희가 이제 감사를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네네네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조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 계획 세워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감사 계획은 12월 달에 저희가 그 감사원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감사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요. 공식적 감사 계획 네. 말고요. 네, 미리 저희 네, 계획, 시행 계획 미리 어떻게 준비해서 진행될 수 있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감사관에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주로 어떻게 그 민원을 해결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민원인께서 이제 타 부서 이제 그 시청 내 다른 부서에서 본인이 이제 어떤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실 경우 저희 네. 저희 민원조사팀 담당 직원이 일단 상담을 먼저 합니다. 네. 그래서 상담을 해서 그분이 그 원하는 것이 그 해당 부서에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거라면 네. 직접 연결을 해서 이제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만약에 그것이 어떤 그 공무원의 어떤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약간의 어떤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 진정서를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자체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면밀한 검토에
검토 후에 그 해당 직원에 대한 어떤 문책이나 부서 주의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분명히 상벌을 제대로 하셔야만이 민원이 자주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 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아주 많은 부분이 들어와요, 사실. 근데 그 이렇게 하다 보면 고진 민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고질 민원을 저희 이제 특이 민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네. 그분들은 이제 해결이 법적으로나 뭐 이렇게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인데요. 그 같은 경우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보면 반복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반복 민원을 이제 2회까지 저희가 그 검토를 해서 답변해 드리고요. 3회부터 같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종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종결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네. 그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법적으로나 또는 상식적으로 전혀 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도저히 이제 법적으로 들어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떤 항의성 민원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출하시는 경우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 담당 공무원이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민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네. 법에 나와 있는 그런 구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종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해결이 잘 되셨나요? 그 종결 처리하고 나서도 네. 지속적으로 이제 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아니면 상급 기관에 민원을 또 제출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러게 그로 인해서 그 고질 민원이라는 게 반복 민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도 계속 온다는 것이 본인은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개인 간의 문제를 갖다 계속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인 간의 거래를 네. 이제 시를 이제 그 시에다가 이제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현장에서 저도 겪는 일 중에 하나이고 또 그로 인해서 참 민감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관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나 제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해성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이 끊임없이 몇 년 동안도 하더라고요. 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시달리고 계실 텐데 뭐 그냥 계속 그렇게 번복하면서 시간만 가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시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그분들은 몇 년씩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있지만 또 저희 직원들은 또 1년 뭐 2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이 직원이 또 오면은 또 연애하고. 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그런 상황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단 돌아라도 드리면 네. 조금 위안을 받으시나 보네요. 네. 일단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 65페이지 저희 준 자료에 보면 하단 쪽에 보면 평택농악 보존의 내부 괴롭힘 관련 소옥행정 조사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 해당 건은 그 저희 그 담당 부서에서 그 지도 감독을 좀 소홀히 한 점이 저희가 이제 조사 결과 확인돼서 그 주의 처분을 내렸고요. 네. 그 나머지 어떤 그 괴롭힘이나 이런 거 관련은 이제 저희 그 해당 부서 담당이 아니어서 그 노동부 고용노동부 쪽에다가 이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관을 했습니다. 예. 그냥 고용노동부에 이관을 해서 해결하게끔 했다는 거죠. 여기 평택시에서는 더 이상 뭐 하기가 뭐하다 해서 노동부로 그냥 넘긴 거예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저희가 공공기관이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이관한 상입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보니까 그 두 번째에도 또 그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법률 자문 절차를 거쳐 개정안 검토 중이며 업무는 소관 업무 여기 평택시 소관 업무로 보기 어려움을 안내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담당 부서에 주의를 줬잖아요. 네, 담당 부서에 주의 준 사항은 당시에 그 전승 회원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정 실무적인 사안이 있어서 부서 주의를 준 거이고요. 네. 처음부터도 갑질에 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 소관이 아니어서 그렇게 안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월 16일 날에서 괴롭힘 관련 소극적 행정이라고 해서 담당 부서에 주의를 준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이관이 아니라 노동부까지 가게 할 일이었었어요. 감사에서도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로 인해서 지금 평택농악이 전승금도 안 받아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냥 어떤 부서에 그럼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냥 시의 책임은 아니니까 노동부에 가서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행정기관에 우리 그 해당 부서의 잘못을 지적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는 이제 그 문화예술가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그 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가에서 더 진행된 사안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직장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다. 부서에서도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돼서 노동부까지 가서 근로자를 판명해내고 전순징금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 평택시에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 저희가 판단해서 책임이 없다는 사안은 저희가 문화예술가를 지적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농악보존회를 지도 감독해야 되는 사안은 남아 있는데 단지 이제 그 중요하게 내부 괴롭힘 관련한 사안은 이제 고용노동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거는 네. 그렇게 됐는데 그게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이던 그런 게 왔으면 아까 여기 앞에도 있지만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듣고 해결한다 이렇게 앞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악보존에 가서 얘기를 듣고 한 번쯤은 그런 고충을 들어보긴 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얘기만 듣고 문화예술가에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한 건가요? 그 부분은 그 농악보존회 쪽에서 네. 저희 그 감사관에 이제 방문을 하셔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이렇게 장시간 네. 그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 네. 직접 그 진정서 문서에도 그 장문의 진정 내용을 작성을 하셔서 주셨습니다. 그럼 그래서 양쪽 얘기는 다 들어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의견도 들어보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직장 내 괴롭힘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그 감사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저희가 조치를 못 해드렸고 그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말하는 건 네네네. 아나 직장 내 괴롭힘은 빼시고 그 부서에서 평택농악에 우리가 10억이 넘는 예산을 주는 단체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문화예술가에서 해야 될 그 직무에 대한 거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됐냐를 묻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일이 어쨌든 벌어졌잖아요. 네, 문화예술과에서도 이 민원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조치할 사항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있는지는 문화예술과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저희로 봐서는 이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더 추가되는 사안이 있는지는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업무적으로 좀 뭔가 문화예술과에서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예술과에서 뭐가 준비가 됐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불거져서 시에 언론에 막 오르내리고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문화예술과에서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본인들이 갑질 뭐 이런 거는 노동부에서 알아서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관리하는 10억 이상에 주는 예산에 대한 그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그 업무에 대한 것이 제대로 되고 있냐는 감사관에서 감사를 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인해서 네. 확인해서가 네, 아니라 감사하고 하겠습니다. 현재 내가 볼 때는 그 부분이 그냥 방임에 빠져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감사관에서도 그런 민원이 2번씩이나 들어왔으면 문화예술과하고 계속 소통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도는 얘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뭐 알아서 풀겠지.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민원이 들어왔던 건 분명히 안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예산을 주는 단체가 아니라면 우리가 뭐 단순 민원으로 알아서 하겠죠. 근데 일단은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문화예술과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종결 처리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를 계속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냥 이거는 그 직장 내 갑질에 관한 거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냐 이거죠. 네, 말씀해 주신 거 저희도 공감하는데 네. 이제 저희가 어떤 부서의 어떤 이제 민원에 대해서 사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까지 도출해 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이제 이번 기회에 저 농업 보존에 관련한 거는 문화예술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어떤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화예술과나 감사관이나 직무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얼마 전까지도 제가 간담회를 하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 부분을 그냥 두고 있다는 건 두 과가 다 특히 감사관에서도 직무 태만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내려줘야 되고 적극적인 민원 행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시에 전승금을 10억 이상 받는 단체가 그런 일이 생겼으면 그걸 원만히 해결해서 잘 전승해서 문화예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냥 고착 상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문화예술과에서 알아서 해결치 하고 그냥 두고 보고 있었다? 이거는 두 과가 다 직무 태만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네, 다시 한번 챙겨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저한테 분명한 답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희 정회 시간에 잠깐 했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8대 4년 동안 저희 공직자분들께서 평택시청 소속의 공직자분이 한 2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과도 늘어났고, 부처도 늘어났고,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정회 시간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제 감사관실은 2명 정원이 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감사관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옛날처럼 뭐 이게 무슨 권위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미연에 방지도 하고 시스템의 오류도 찾아내고 뭐 선제적인 사전 예방적인 그런 부분도 감사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인력의 증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께서도 좀 필요하면 저희가 감사 보고서에 좀 추가할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히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관련 이제 법률 같은 게 이제 재개정되면서 뭐 LH 사태로 인해서 뭐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이 확대되었다든지 또 뭐 공공재정 환수법이 시행된다든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생긴다든지 해서 업무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부정청탁 금지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원이 2명 정도 늘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저희가 증언에 관해서는 이제 더 이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증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서에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과 보고서에도.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께서 들어오실 때 그 굉장히 많은 서류를 들고 오셨어요. 그 어떤 서류입니까? 저희 5년치 대내외 감사 서류입니다. 그래서 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꾸 감사관님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감사를 시행하는 감사관에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물론 다른 국도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임하셨겠지만 또 많은 준비를 해주셨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예, 최재형 의원님, 예, 그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는데요. 그 경기도 그 소극행정 실태조사를 9월 10일부터 28일까지 했네요. 근데 지금 이제 아직 처분이 안 된 거죠? 처분은 나갔고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처분 나가면 2개월 이내에 저희가 이제 결과를 다 취합해야 되거든요. 그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 신용카드 사용 그 적립 포인트 세입 조치 미행해가지고 19억 정도, 17개 부서에서 이제 19억 정도 미조치를 했나 보더라고요. 세입 조치를 미행했나 보더라고요. 그건 전체인 것 같습니다. 전체. 네.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경기도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네, 저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 이 17개 부서 그 내용이 아닌가요? 페이지 222페이지. 이 17개 부서가 지금 우리 시 17개 부서 같은데 동하고 다 해서 222페이지죠. 처분 요구 예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190만 원입니다. 제가 잘못 네. 190만 원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은 평택산업진흥원 그리고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